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지 만드는 것이 있죠. 로드뷰를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게 이제 단독주택지 100평을 팔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 위에 빌라 지어서 분양하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여러분 이택으로 지어진 케이스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말고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 이제 이택 위주로 구성이 됐고, 여기를 해서 여기 거리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아까랑 느낌이 틀리죠? 이런 데 단독주택에서 멋있게 지었잖아요. 이건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이런 게 이제 협택 개념으로 들어온 것들이죠. 이해되시죠? 물론 인원이 작으면 인원 작은 대로 그것들이 일반 분양을 또 해요. 그럼 뭐냐? 추천받아요. 추천을 받으면 여러분이 두 채 남았다. 두 채 필지를 여기 있는 사람 20명 왔다면 2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추천해서 2명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명이 받을 때 2명이 됐다면 나머지 못 산 사람들 이거에 대한 사고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피가 붙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협택 개념이에요. 이택과 협택 구분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1000m 제곱에 대해서는 이택을 이상 될 때 수익 약하면 협의택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저기 하남 교산지구 같은 데는 한합시장 바로 뒤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전용 주거지역에 협택 받아도 여긴 오히려 협택보다는 이택이 더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정쩡한 먹자골목보다는 이런 데가 더 가치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아까 이제 물건으로 돌아갑니다. 저 물건을 제가 기획하고 코디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러분 경매도 그냥 물건을 낙찰받는 게 아니라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환가할 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니즈 시대예요. 그 욕구가 뭐냐? 출구가 뭐냐? 이걸 따지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 물건은 잘 보세요. 면적 얼마? 면적 얼마? 4,388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 물건을 경매로 받을 때 4명으로 받으려고 했어요. 그쪽에다. 근데 어떻게 해요? 3명의 일부는 법인을 받아서 법인은 나중에 대토란 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그럼 3명은 받으면 뭐가 생겨요? 보상받아서 짭짤하죠. 근데 그거 말고 뭐가 생겨요? 협의택지가 생기잖아요. 이해되세요? 협의택지 피해 여기 암만 적어도 3억 이상 무조건 붙습니다. 막판까지 가면 5억 이상 붙고. 그러면 3명이 5억씩만 막판까지 붙는다면 10억이면 괜찮잖아요. 보상은 보상대로 10억 남고 플러스 팁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자 했는데 어디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오고 얘들 밑에서 떨어졌어요. 벌써 딱 1등, 2등이 딱 한 편인 게 표시가 나는 게 그냥 쓸 때는 표시가 안 났을 텐데 차순위자 아까 쓴다고 했잖아요. 차순위자 공주선배선이 막 아니라고 하니까 2등도 아니라고 같이 싸우더라고요. 2등이 싸울 리가 없잖아요. 1등이 됐으면 걔 가져가는데. 그거 보고 속으로 생각한 게 둘이 짜고 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결국은 차순위 일단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법원이 불허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등기부 등본 보니까 5개 중에 4개가 있으니까 일단 받아주고 나중에 불허가 떨어지면 차순위한테 가겠죠 이제. 근데 이제 공제소매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매수 받아준다고 하니까 돈 주자니까 돈을 안 갖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안 받아주면 해서 계약되고 얘들이 가져갔죠. 얘들이 1등 가져갔는데 얘들 뒤에 걔들이 이것까지 딱지까지 봤다면 굉장한 프로고 제대로 찍은 거고 딱지를 안 봤다면 그냥 수수료 받을 욕심에 낙찰자한테 좀 무리해서 이렇게 진행한 그런 케이스 물건이고.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런 물건 받았으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물론 저걸 38억에 받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나한테 이게 38억 2,100이 낙찰가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하려면 나 더 높게 씁니다. 왜? 투자하는 사람이 갑자기 3억이나 더 투자하는 거 싫어 이럴 수 있는데 설득할 자신이 있거든요. 뭘로? 날 믿어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딱지가 나오니까 협택으로 가자 이 얘기가 될 때 한 명분에 대한 딱지값도 안 되지 않느냐 설명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나도 똑똑하진 않아요. 아깝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아까워하는데 뭐 그 정도 높으면 사실 뭐 별로 의미 없잖아 이 소리 하길래 그게 아니라 실은 이렇게 해서 4명 딱지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4명한테 이렇게 공동명령해서 3명만 가져오길래 안 되면 법인 나머지 끼우라고 해서 그 사람 법인에 낀 거다. 그랬더니 팔팔 뛰더라. 그러면 진짜 더 쓰자마죠. 근데 저게 또 말은 그렇게 되니까 그 얘기하죠. 만약에 이거 38억 5천 썼는데 여기 이 사람들 안 쓰고 2등이 34억 났다. 그러면 38억 34억 차이 나잖아. 그러면 난 그 사람한테 4억 사기친다는데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못한 거였죠. 30억대로 했던 건데 그래도 하여튼 그 사람 남아서 이렇게 점심 사자고 했는데 밥 먹어서 그 얘기했더니 막 먹는데 불이 무서워서 밥도 못 먹어. 속 채기 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굉장히 괜찮던 물건이죠. 이해되셨죠? 예. 이게 이제 그랬던 게 왜 웃으세요? 이게 그랬던 케이스 물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경매는 싸게 사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싸게 샀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그 값이 더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 잘 산 거 아니거든요. 비싸게 샀는데 나중에 오니까 더 비싸졌다. 그게 잘한 거죠. 경매는 하나의 물건을 사는 수단이고 그 수단이 선택되는 것 뿐이지 그게 낙찰받다고 목적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고 전략을 얼마 수익을 내는가 그 종점을 보고 거기서 역산을 맞춰보는 것 뿐이지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나 쌌나 이건 의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래서 이런 건 있죠. 이게 만약에 보상가가 나중에 40억밖에 안 나온다. 그런 걸로 본다면 38억도 잘못한 거죠. 취득세는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30억 쓰고 떨어지게 차라리 잘한 거죠. 근데 이런 추구 전략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 다른 쪽의 도달점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였죠. 무슨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이런 쪽 하남 쪽에 토지 같은 거 중개할 때도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하남시에서 이런 매물 같은 거 나올 때 팔고 싶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런 땅을 38억에 팔 때도 살 사람에서 못 팔았거든요. 경매 나오니까 팔리잖아요. 이제 경매가 이렇게 샀다 이러면 어때요? 파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을 걷어들이기 시작하겠죠. 지금도 얼마 전까지 1년 전까지만 저 초창기만 해도 지정된다고 말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여기 이런 땅 30억 넘게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구체화 되니까 이게 뭐예요? 수용지가 만들어낸 하나의 부동산 가치 재가치 평가 현상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고